남가주 전역이 폭풍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기상당국에 의한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주민들 대상으로 이번 폭풍으로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러한 긴급경보 상황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3일 밤부터 시작으로 오는 6일 화요일까지 나흘간 연속으로 LA 등 남가주 전체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동반할 것으로 예상해 해안가를 위시한 밸리 지역 등에는 3인치에서 6인치까지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LA시 북부 지역과 산악 지역 등 고지대에는 약 6인치에서 12인치 사이로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이 같은 강력한 폭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남가주 일부 지역은 상당히 쌀쌀한 날씨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카운티를 비롯해서 샌디에고 카운티와 이번 폭풍이 영향을 미치는 기간 동안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은 다음 주 낮 최고 기온이 60도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으며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남가주 지역 밤과 새벽의 최저 기온은 약 50도대 초반에서 40도대 후반까지 내려가는 쌀쌀한 기온이 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철저한 방수 대책과 집안의 온도를 잘 맞추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셔서 요새대 유행하는 감기, 독감 등에 철저히 대비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6,300여 명의 교수 회원을 둔 단체가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4월 10 총선 전에 사전투표제의 위헌성을 심리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정교모 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4월 15 부정선거 진상규명운동에 앞장서 온 자유우파 시민들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돈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제동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교모가 청구한 사전투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헌재가 총선 이전에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시민 1만 명의 서명을 헌재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정교모 사무총장인 대학 교수이자 변호사인 이호선 교수는 지난해 10월 26일 사전투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이 국민주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11월 7일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1월 16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교수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헌재에는 사전선거제도 위헌 확인을 구하는 본안 사건이 2건, 총선 전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사건 2건이 각 계류되고 있다고 경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 자리인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교모 공동대표인 조성환 교수는 헌재는 총선 전 사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머뭇대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사전투표를 둘러싼 위헌과 불법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유일한 길이 헌재에 있다며 총선까지 방치해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헌재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자유시민들의 뜻을 담아 공개 경고했습니다. 조 교수는 주권 행사의 축제를 즐겨야 할 국민이 게임의 규칙을 걱정하고 심판의 불공정성에 마음을 졸이며 선거를 치를수록 사회 통합이 멀어지고 있다며 헌법적 재앙을 앞장서서 고쳐야 할 정치권은 각자의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민주주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치하고 있고 메이저 언론은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똥이 튈까 보신주의에 빠져 본질적 문제에 대해 접근을 꺼리는 비겁하고 비열하기 그지없는 행태를 보인다고 통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가적 혼란과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도 이유도 없다고 결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교모 감사인 이상문 교수가 사회를 본 가운데 정교모 고교연합 시민단체 대표들이 자유발언을 전했습니다. 박은숙 정교모 공동대표는 우리는 왜 대만처럼 국민이 납득할 선거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나 그토록 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대법관들은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전부 봉인한 채로 기각했고 양심을 지키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원종삼 고교연합 대표 겸 재물포고 애국동지회장은 재검표 과정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온 부정투표지들, 즉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 등을 현상금을 걸었지만 누구도 그와 같이 기표했다며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한통속이 돼 126건의 선거소송을 기각했다며 이제 헌재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지 않으면 국민 주권을 지키지 못한 대법관들과 한통속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창용 신참정권 사수시민연대 대표는
헌법 1조가 상습 부정선관위 범죄 집단으로부터 강탈당했다는 것을 알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선거 부정 척결 시민운동을 해왔다며 사전투표는 명백한 위헌이고 또다시 당할 순 없다며 헌재의 신속한 심리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부정선거 규명을 요청하는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미군 3명을 살해한 드론 공격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라크 기반의 이란 지원 무장 단체가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아부 후세인 알 하미다위 사무총장은 민병대 전사들이 일시적인 소극적 방어를 채택할 것이라며 미국의 적대적 행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헤즈볼라 여단이라고도 불리는 그의 단체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중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 IRI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너무 멀리 나갔다고 느낀 이란과 이라크의 압력으로 인해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물러나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단체를 치명적인 드론 공격의 주범으로 지목했었습니다. 백악관은 수요일 공격에 대해 IRI를 비난한다고 밝혔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화요일 군사적 대응을 결정했지만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발표는 하마스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국경 지역으로의 치명적인 난동으로 촉발된 가자 지구의 전쟁이 미국과 이란을 대립시키는 대규모 지역 분쟁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바이든은 테헤란이 무장단체를 무장시킨 책임이 있다고 말했지만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지역 저항 세력의 군사적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요르단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세인 살라미 사령관은 이란을 겨냥한 어떠한 군사 행동도 대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그는 우리는 미국 관리들의 위협을 듣고 있으며 그들이 이미 우리를 시험했고 이제 서로를 알고 있다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위협도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밝혀 사실상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3월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관련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타냐 처특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의혹과 관련한 3월 4일 공판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신규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사건이 해당 법원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일찍이 1심 재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미대선 불복 및 개표 방해 시도, 1월 6일 의회 폭동 선동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으나 관련 4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임 기간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다며 재판부의 혐의 기각을 요청했었습니다. 처특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고했고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정 절차를 모두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이에 관한 구두 변론을 들었으나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면책특권 적용 요청이 또다시 기각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고 이 경우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재판 일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나 그를 기소한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에게나 모두 중요합니다. 특검은 대선 전에 그를 기소할 수 있길 바라고 있지만 사건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법무부에서 기각을 종용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업계의 창시자인 UPS는 지난달 29일 배송 물량 감소를 보고한 후 12,000명의 감원을 발표했는데 이는 회사가 운전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최고 노조와 합의한 지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배송업체 관계자는 여러 언론사의 감원 규모를 확인하면서 전 세계 전체 인력의 3% 미만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감원은 노조가 지원하는 직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역동적인 외부 및 경제 상황으로 인해 물동량이 감소하고 전년 대비 매출이 90억 달러 이상 감소했습니다라고
UPS의 재무 및 전략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사인 브라이언 휴스는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의 캐롤 토메 CEO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 감원으로 약 1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메 CEO는 화요일 성명을 통해 6년 연속 모든 운송업체 중 최고의 정시성을 제공한 UPS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2023년은 독특하고 어려운 한 해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전략을 유지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UPS 경영진은 어떤 직책이 없어질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의 선구자로 여겨지기도 하는 UPS는 2024년 하반기까지는 사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요일, 이 회사는 LSEG 데이터에 근거하여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955억 7천만 달러보다 낮은 920억 945억 달러의 연간 매출을 예상했습니다. 토메는 통화에서 이 실적 중 일부는 거시적 환경 때문이고 일부는 노동 계약 협상과 관련된 차질과 새로운 계약과 관련된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팀스터스 노조와의 새로운 계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일일 평균 물동량 감소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UPS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당 49달러로 파트타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당 21달러로 인상하는 약 3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브라이언 유먼 최고재무 책임자는 화요일 애널리스트와의 통화에서 올해 1분기에 가장 낮은 연결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라고 유먼은 통화에서 팀스터스 계약을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따라서 물량이 시스템으로 돌아오면 이러한 일자리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효과적인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UPS는 올해 상반기에는 일일 평균 물동량이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성장은 제한될 것입니다. 토메는 애널리스트들에게 아마존을 제외한 미국의 소형 포장물 시장은 1% 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의 전 계약직 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수천 명의 개인과 관련된 세금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월 29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찰스 리틀존은 2023년 10월 세금 신고서 및 소득 신고서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2019년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보를 유출했고 2020년에는 프로퍼블리카에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 에나 레이스는 그의 범죄가 국세청 역사상 가장 큰 강도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5년 징역형에 5,000달러의 벌금과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레이스 판사는 선출직 공무원의 범죄를 방관할 수 없다고 말하며 판사는 이를 분명히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리틀 존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세금 정보를 유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자리를 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레이스 판사는 워싱턴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리틀 존 씨에 대한 동정을 표하면서 그가 미국의 헌법상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리틀 존의 변호사에게 그는 현직 미국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이는 어떤 기준으로도 예외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리틀 존이 트럼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대통령직을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이스 판사는 리틀 존의 범죄가 상당수 개인의 개인정보와 세금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금 전적 피해의 위험도 있다고 덧붙이면서 양형 지침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가 단 한 건의 혐의만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형량 협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월 23일 레이스 판사에게 최대 형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리틀 존 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법무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서한은 리틀 존이 자신의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 행정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형량 협상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그가 납세자 정보 도용과 관련된 두 가지 개별적인 행위에 관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릭 스콧 상원의원도 세금 신고서가 유출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피해자 성명을 통해 리틀 존의 행위를 비판하고 그가 세기의 양형 거래를 받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그는 리틀 존의 행동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표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틀 존은 성명을 통해 법원, 정부, 스콧 씨,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이 범죄는 나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틀 존은 자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진지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행동했지만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이 지난해 배우 유아인 씨가 각종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을 당시 커피를 뿌렸던 남성과 동일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연합뉴스TV는 A군이 지난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던 유아인의 뒤에 서서 커피를 뿌린 남성과 동일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해 12월 A군으로부터 직접 실명과 함께 제보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씨 커피 테러 사건은 지난해 5월 24일 벌어졌었습니다. 당시 유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30분쯤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배우 유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나타나 커피가 든 500ml짜리 페트병을 던졌습니다. 당시 커피병이 유씨의 몸에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커피가 튀면서 그가 입고 있던 바지 일부가 젖었다고 합니다. 이에 당황하는 유씨의 표정은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돼 그대로 대중에 전파됐습니다. 커피병을 던진 남성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으며 사건 직후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해 12월 유씨에게 커피를 뿌린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제보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당시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평소 좋아하지 않았던 유아인의 마약 복용 의혹 보도를 지켜보면서 화가 나 골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병투척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A군은 자신과 유씨, 취재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내며 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으면 제공해달라고 매체에 요구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요한 앵커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론에 근거하고 미래에 대한 소식을 타인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많은 후원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